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이 다 되었다면 우리가 써야 되는 곳 바디와 오른쪽에 CSS 들어가는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사전에 일단 우리가 만들 라인은 이런 형태예요. 첫 번째 박스. 지금 보시는 형제 박스를 만들 건데 배경이 들어가 있는 색깔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배경을 일부러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냥 구성한 거니까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보여드리고 지울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이 박스는 위에 공간 뜨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600픽셀에 높이값 500픽셀짜리의 박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간단하죠? 단순한 박스를. 이 아이의 자 이름은 샵 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문서에 샵이라고 표시한 거는 id라는 속성을 랩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요약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용되어진 컬러에 대해서는 왼쪽 편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100%다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다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 갑자기 자, 겉에 테두리가 있고 이 안에 내용물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테두리로 민트 색깔로 만들어 놓은 이 아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결과물은 실제로 왼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결과물처럼 만들 건데 영역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이름은 첫 번째는 샵 헤더, 샵 섹션, 샵 푸터라고 해서 id 헤더, id 섹션, id 푸터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엔 방금 전에 보셨던 이곳 섹션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섹션이라고 하는 이 파트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영역을 두고 그 안에 두 개의 박스로 나눈 거예요. 이번에는 샵이 아니라 점으로 표시를 했네요. 점은 무슨 의미일까요? 클래스라는 속성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클래스 sect02, sect0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박스를 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다음 내용을 만들어 줘야겠죠. 바로 위에 영역이 하나 있었는데 밑에다가 없던 영역을 하나 추가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없던 영역을 하나 추가를 해서 그 안에 사이드 01, 사이드 02, 사이드 03이라는 박스를 생성을 해라 이 얘기하는 거죠. 자,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또 다시 다음 내용을 위에 어렴풋이 있는 거 보니까 다시 또 밑에 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디 아티클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안에 3개의 박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 컨텐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또 안에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엔 섹션은 끝난 거예요. 다시 맨 처음으로 가서 어디에? 헤더라고 하는 자리에다 표시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놨어야 되는데 왼쪽에 보면 헤더 내용 변경하게 돼 있죠. 섹션 부분 여기 끝내보고 헤더라는 곳에 가서 두 개의 박스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결과물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네. 이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 형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형태가 흔히 말하는 웹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성 형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고 이 구성을 만드실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지간한 웹페이지는 다 짤 수 있어요. 물론 더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인 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세팅하는 레이아웃 있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인덱스 처음에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레이아웃 01로 이동하게 만든 다음에 쓸 거고, 이때 CSS를 두 개로 쪼개는 건데 우리는 아직은 리셋 CSS라는 파일을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얘처럼 하진 않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한 겁니다. index.html은 강제로 페이지 이동하는 명령어 써놨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레이아웃 01이란 파일에서는 기능을 담아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코딩은 이렇게 쓸 거다라고 해놨으니까 이거는 뭐 아실 테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음 내용 보시면 H1과 테스트에 대한 결과물을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기타 나머지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볼 수는 있는데 해보신 부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참고하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개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HTML에다가 태그 두 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내용은 첫 번째 H1이라고 하는 태그였고요. 자, 여기다가 레이아웃 01을 한번 짜보자 해놨습니다. H1은 하나의 웹페이지의 가장 대표적인 제목에 뜻하는 형태로서 이 웹페이지는 레이아웃을 짜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웹 기초겠죠. 그냥 다이렉트로 쓰겠습니다. 레이아웃 첫 번째라고. 자, 클릭하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좋을 것 같으니까 문서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 텍스트를 감싸는 A 태그를 짜줘야 되죠. 아마 그 전에 하셨을 때는 글자를 잡고 컨트롤 X로 뜯어서 A 태그를 집어넣고 하셨을 거예요. 자, 이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텍스트를 잡고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Shift 컨트롤 P,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Shift 커맨드 P. 자, 상단에 창 하나 뭐 뜹니다. 그쵸?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감싸는 태그를 쓰세요 라는 뜻으로 랩이라고 쓰면요. 자, 이밋이라는 기능은 단축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랩 with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자, 클릭하시면 자, 위에 창이 살짝 바뀌어요. 아주 미세하게. 여기다가 여러분이 적용할 태그를 쓰시면 돼요. 꺽쇠 없이. A. 바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네. 자, 속성에 들어가는 값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괄호 열고요. href는 따옴표 쓸 겁니다. 물론 닫는 것도 적용해줘야겠죠. 자, 똑같죠? href 부분은 여기다가 무엇을 돌아갈 거냐? 아까 올 컨텐츠로 돌아가겠다 한다면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올 content.html로 갈 거야 라고 쓰시면 자동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처럼 그냥 뜯어가지고 직접 쓰시면 됩니다. 상관은 없지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자, 키보드 엔터 누르시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밑에 자, 아까 샘플로 보셨던 자, div 클래스 테스트. 자, 태그명을 직접 하고 클래스하고 테스트를 쓰셔도 되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div 쓰고 점 테스트라고 쓰셔도 됩니다. 더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샵 박스 쓰면 샘플 예시 보이시죠?
클래스 테스트와 id 박스를 같이 만들겠다 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자, 참고하시고 이대로 누르시면 나올 겁니다. 자, 테스트라고 하는 자리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테스트라고 쓰고 결과만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보려고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H1은 그대로 둘 거고요. HR만 쓴 다음에 밑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작업물들을 진행할 겁니다. 자, 때로 어떤 분들은 이 HR과 H1이 성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 하실 때는 나중에 넣을 거긴 하지만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우선은 주석을 처리할게요. 원래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주석을 걸어 놓고 쓰겠습니다. 주석은 선택하거나 커서가 있는 자리에서 컨트롤 슬러시 누르시면 먹어요. 맥은 커맨드 슬러시. 단축키를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단축키보다는 기능 위주로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첫 번째 박스는 이겁니다. 아이디 랩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바로 600에 높이값 500짜리의 박스를 만드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태그다라고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베이직한 의미 없는 박스라고 말하는 div 태그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id 랩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용에다가 랩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그냥 글자만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건 가로 600, 세로 500, 그리고 컬러는 안에 보이는 박스는 AA, FF, AA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디자인 쪽에다가 아이드랩, 샵, 랩이라고 이름을 쓰고요. 그러면 샵 랩이라고 하는 아이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태그 div id 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이에다가 우리는 바로 600 픽셀과 세로 500 픽셀 그리고 배경 색상을 AA, FF, AA를 쓰기로 했죠. 자, 밑에 있는 AA, FF, AA는 우리 세 자리로 줄일 수 있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A, F, A로 줄일 수 있습니다. 코딩 하실 때는 굳이 대문자 쓰실 필요 없이 A, F, A를 소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자, 진행할게요. 그럼 아이드 랩에다가 가로값 600 픽셀에 높이값 500 픽셀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AFA라고 쓰고 종료하시면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결과물은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졌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조정해야 될 일은 보이는 박스에 여러분들은 여백을 준 적이 없습니다. 네, 들어가 있죠? 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F12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있는 버튼을 가지고 해당하는 아이를 클릭하시면 띡 아이디 랩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이즈 우리가 줬던 대로 들어가 있고요. 내용 보시면 그대로 문제없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 있네요. 왜 그럴까? 해당한 태그에 자, 부모인 요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석 걸린 건 무시하시고 바디를 봤더니 마진 8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쓴 거 아니니까 지워줘야겠죠. 필요 없으니. 자, 그런 걸 우리는 리셋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셋 쪽에다가 바디라고 하는 아이를 마진 값을 없애라 라는 뜻으로 0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바디에 대한 값을 없애라 라고 명령을 주시면 깔끔하게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크롬만 띄우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양한 크로미움 매치든 파이어폭스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다양한 브라우저 뭐 오페라든 자,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아이는 익스플로러고요. 자, 확인해 보면 자,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얘는 크로미움 엣지 같은데 확인해 보면 적용됐고요. 자, 또 파이어폭스도 문제 없고요. 자, 저는 오페라랑 다른 아이들을 깔아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크로미움 엣지,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모두 문제없이 뜨는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문제되는 영역이 있거나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왕이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버전을 조금 낮춰서 전부 다 사실 안 돼요. 전부 다는 안 되지만 적어도 9 버전까지는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굳이 뭐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9 버전까지는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더 버전을 낮춰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여백은 없앴는데 하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가끔씩 바디를 인지 못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네, 물론 익스플로러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긴 한데 인식했죠. 지금은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해서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얘는 일부러 HTML이라고 하는 요소와 함께 컴마는 같은 기능을 같이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HTML도 하고 바디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둘 모두 마진이라는 값을 없애겠다라고 표기하시는 거죠. 자, 항목이 점점 길어질 겁니다. 속성명과 값을 쓰다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으므로 자, 저는 조금 이렇게 가급적 한 줄 라인으로 쓸 건데 완벽한 한 줄로 쓰면은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요령을 발휘해서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만 묶어주고 나머지는 줄바꿈 처리하는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한 줄짜리는 대부분 이렇게 쓰긴 하는데 복잡하다 싶으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무엇을? 이 아이가 왼쪽으로 쏠려 있는 것은 아주 옛날 방식이죠. 어떤 사이트를 보더라도 왼쪽에 치우친 사이트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가운데를 주는 방법. 복잡한 게 아니라, 자, 마진이라는 기능이 무엇인지 찾아보셨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모르셨다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진은 여백이라는 기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백을 어떻게 해라? 알아서 주세요 라는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마진 오토 이렇게 주시면 전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는 해석이 되면서 공간을 가운데 배치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가운데라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가운데라는 의미는 위아래는 해석되지 않고요. 좌우만 가운데로 인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물체들이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야 뭘 매달리든 뭐든 하니까 위로는 붙는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알아서 해라 그러면 좌우로는 공간을 알아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개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때 요걸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사실 이 뜻은 0, 한 칸 띄우고 오토라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중간에 컴마가 아니에요. 한 칸 띄웠습니다. 자, 이 뜻은 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라는 부분은 공백을 주지 마라 라는 뜻이고요. 좌우라고 하는 아이는 공백을, 요거죠, 오토,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해라, 말 그대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소 복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둘 사이 관계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헷갈리신다면 지우셔도 지금 문제되지 않습니다.